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긴 2029년에 전력화하는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3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도 통과되면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육군이 58주년 예비군의 날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규화 육군참모총장은 예비군들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며 예비군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정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3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에너지 위기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성장을 위해 프랑스 원자력 기업 및 전력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프랑스가 6.25 전쟁 때는 전우로 우리 산업 발전에는 조력자로 지난 1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라면서 양국 관계 격상을 선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무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 재개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 초청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단을 만나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진셰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진전을 이뤄내는 부분이라며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며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도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29년에 전력화하는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SM-3를 국외 구매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획도 통과되면서 우리 군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단거리 저고도에서 활약하며 동시다발적인 적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요격체계 LAMD. 정부가 이번 방추위를 통해 LAMD의 전력화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4년 방사청은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LAMD 전력화 시기를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방추위에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및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LAMD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8,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용 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 SM-3를 정부대 정부 계약인 국외 구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계획도 통과돼 적탄도탄 위협을 중간 비행 단계에서 대응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1년까지 7,5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연합해상작전 시 정보 공유를 위한 연합해상전술 데이터 링크를 기존 링크 11보다 성능이 강화된 링크 22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도 의결됐으며 총 사업비 5,9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도 통과됐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방산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육군은 58주년 예비군의 날 축하 행사를 열고 국가방위에 힘쓰는 또 하나의 전력인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3일 58주년 예비군의 날 축하 행사가 용산 록하우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육군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힘, K예비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예비전력 분야 발전에 힘쓴 유공자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엔 예비군 유공자들을 비롯해 동원전력 사령관, 육군 발전 자문위원, 육군 홍보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육군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내던지고 가정을 뒤로 하고 했던 분들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육군의 구성원이고 우리 예비 전력의 일원이었던 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 표창엔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로 36사단이, 우수 지역 예비군 부대론 53사단 동래구 예비군 지역대 등 3개 부대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예비군 육성 발전과 예비 전력 증강에 이바지한 유공자 25명에게는 개인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모두에게 직접 표창장과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개인 표창을 받은 장상범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큰 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방위 작전 태세 완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 고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해 58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한 예비군. 육군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예비군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우리 해군과 창원 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5번째인 이순신 방위산업전은 첨단 무기 전시와 수출 상담회를 통해 K방산의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군악대 공연과 의장대 시범, 에어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이순신 방위산업전. 공군 블랙이글스가 축하 에어쇼에 나섰고 첨단 무기 체계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해군과 창원 특례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이순신 방위산업전. 실물 무기체계 전시와 첨단 방산기술 소개 외에 수출 상담과 학술 세미나,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올해 이순신 방위산업전은 바다와 맞닿은 해군사관학교에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과 무인 항공기, 소형 전술 차량, 화생방 정찰차 등을 전시했습니다. 군항부두에선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V를 비롯해 차륜형 장갑차 K808, 그리고 K2 전차 등 육군과 해병대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라도함 등 함정 공개 행사도 진행했고 방산 기업 기관 홍보 부스 100여 개를 설치해
우리 방산 기술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행사 첫날엔 AI 시대 국방산업 미래 포럼, 둘째 날엔 국방 로봇 신기술 포럼, 마지막 날엔 부품 국산화 개발 설명회 등 모든 방산 분야를 아우르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사관생도 충무 의식과 해군 의장대 시범,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군과 창원시는 이순신 방위 산업전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력을 확보하고 방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면서 K방산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이 자체적인 안전관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육군본부의 방침에 부대만의 특성과 시스템을 맞춰 훈련에 바로 적용을 시작했는데요. 안재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과 서북도서 화력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포병예단 장병들이 K9 자주포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어 강철로 된 장비와 무거운 포탄을 좁은 차 내에서 신속히 다룹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대는 포병부대 특성에 최적화된 안전관리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같은 날 안전문화 결의대회를 통해 선포된 더 안전한 내일의 날. 이에 맞춰 부대는 포병 맞춤형 위험성 평가 리플릿 60여 종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53개에 달할 정도로 자세하고 부대 내 주요 장소 100여 곳에 안전 신호등 역할을 할 안전 가디언 보드를 설치했습니다.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점도 특징입니다. 기존엔 각각 따로 표시된 위험 문구와 표지들을 하나로 모았고 색깔별로 위험성을 구분해 쉽고 빠르게 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켜진 안전수칙이란 약속을 모아 장병들의 꿈과 가족의 안심을 지킨다는 것이 부대의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킨 안전수칙은 전우들의 소중한 꿈과 가족들의 안심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이 모여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이 우선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참모장 주관의 일일 위험성 평가 시스템도 확립해 훈련의 안전 정밀도뿐만 아니라 관심도도 높였습니다. 부대는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해 육군 안전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전입니다. 해병대 유교단이 백령도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상생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해병대 유교단 장병들이 환경 정화 활동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후 장병들은 양손에 집게와 포대 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동안 쌓인 각종 부유물들과 생활 쓰레기들을 제거해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백령도 전 지역에서 모든 부대원들이 책임 지역을 분담해 집중 정화 활동을 펼치며 주요 해안과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부대원들은 어려운 해안 지역까지 꼼꼼히 정비하고 해안가에 밀려온 각종 부유물들을 수거하며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해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훈련뿐만 아니라 지역을 지키는 임무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KFN 봄 개편을 맞아 KFN 국방뉴스에서는 한 주간의 국방부 브리핑 사항을 정리하는 주간 브리핑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군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안정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주 브리핑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합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활동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단되었던 MDL 이북 근접 지역에서 작업이 3월 초 재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방 여러 개소에서 다수 병력을 투입해서 수목 제거 그리고 보급로 및 불모지 정비 등의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압도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다양한 공격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도 전력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탄 소비가 증가하면서 탄 뱅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전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산물자의 비축 능력과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검토 중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다 주시를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지금 정책 차원에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군과 그다음에 국방부와 다 부처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진행 방향에 대한 걸 설정을 하도록 좀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뉴스 김효진이었습니다. KFN이 봄 개편에 따라 한 주간의 국제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 외신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번 주에도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었는데요. 유엔 결의안은 조율이 길어지고 유럽은 무력해법에 선을 긋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이번 주에 더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3주 동안 이란에 강한 타격을 예고하며 중동 정세 불안은 물론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 a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이번 주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핵심 항로를 어떻게 다시 안정화할 수 있느냐에 쏠렸습니다. 먼저 유엔 외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안보리의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냈지만 무력 사용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면서 공격적 조항은 빠졌고 표결도 하루 미뤄졌습니다. 유럽은 군사적 해법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력으로 해협을 여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고 영국은 40여 개국과 함께 외교, 경제, 안보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역시 휴전과 항행 안전 확보를 동시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개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리핀은 이란으로부터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약속받았고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쌓은 해상작전 경험을 호르무즈 문제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경제 충격입니다. 이라크 남부 원유 허브는 수출 차질로 급격히 위축됐고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시장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기준 미국 기준 유가 WTI는 11.4% 오른 111달러를, 브렌트유는 7.8% 오른 1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번 한 주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 에너지와 물류, 외교 질서 전반을 흔드는 글로벌 변수라는 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해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안정될지에 따라 다음 주 국제 정세도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위클리 외신 박준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교육사령부 군견훈련소는 3일 창설 후 첫 단독 군견 동반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견 9마리와 운용장병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공중 투입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 부처 내 핵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핵안보 실무 교육 과정이 3일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시작한 이번 과정은 핵 위협 억제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 과정이자 국내 유일의 핵안보 관련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공공보건의료 및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의료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오늘은 부대 창설 기념일 날. 부대 전 장병들은 수많은 내빈과 군인 가족들을 모시고 성대한 생일잔치를 축하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 뒤이어 열린 체육대회에 앞서 가장행렬의 갖가지 출연으로 넓은 연병장에는 한바탕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히 5973 부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멀리 서울에서 온 여학생들의 열띤 응원이 장래의 시선을 끌었고 장차 커서 아빠와 같이 씩씩한 군인이 되겠다고 따라 나선 꼬마들의 호기심 어린 모습도 보였다. 저마다 자기 부대를 위해서 숨겨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용사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꿰찔렀고 우렁찬 함성은 대지를 뒤흔들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이 요구하는 올바른 군인상을 부각시켜 필승부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기상정보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의 벚꽃이 예년보다 일찍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지만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8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원주는 8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다소 춥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2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게 개이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